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천복초등학교 물천분교 부지를 경주시가 매입해서 문화예술창작소를 건립하려는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그제 6일까지 경주시의 제262회 임시회 열었고요. 여기에 경주시가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 물천분교를 사서 경주시가 문화예술 창작소를 건립하겠다. 이 계획안,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번에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안건 지난 7월 14일 제161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심사 보류 결정했던 안인데 한 달 조금 지나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주시의회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네, 이 경주시가 문화예술창작소를 건립하려는 물천분교는 지은 지가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1984년에 그전에 있던 목조 교실을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 교실을 증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경주시는 이 학교 부지하고 2층 슬라브 학교 건물 이걸 전체적으로 사고 또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전체적으로 한 비용 35억 원을 들여서 문화예술 창작소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여기에 지금 작업실 8개 한 32.4평방미터 크기 10평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이런 크기의 작업실 8개 또 전시실 1개 또 체험 공간 2개 만들고 또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작가 휴게실 이런 걸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인데 이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쨌든 경주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공간을 조성을 해서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는 지역 작가들이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또 전시 체험, 다양한 문화 공연을 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경주시가 처음부터 문화예술창작소를 조성하겠다는 건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 건물을 작년 4월 달에 경시가 여기에 시립미술관을 한번 지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다가 네. 이건 말도 안 된다 시의회에서 크게 반대를 하면서 그렇게 되자 불쑥 문화예술 창작소 조성을 꺼내들었고 마침내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건데요. 네. 경주시에서는 이 물천분교 자리가 경부고속도로 경주 IC에서 한 10km 또 동공원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이런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한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이래서 한마디로 접근성이 좋다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만 애당초 계획이 없다가 불쑥 이런 문화예술 창작소가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나왔고 이게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이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은 경주시 의회가 경주시에 우롱당하는 기분까지 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대했던 의원들은 이 경주시의 계획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 달까지만 해도 여기에 시립미술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그 자체도 굉장히 느닷없는 계획이었는데 네. 이게 이 장소에 대해서 시의회가 반대를 하니까 이 문화예술 창작소라는 그 이전에는 경주에서 이야기가 된 적이 전혀 없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컹하니까 이 계획 자체가 지나치게 졸속이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왜 이렇게 그 물천분교를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음. 의구심까지도 시의회에서 제기가 됐던 겁니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냐. 네. 왜 교육적 재산을 사서 뭔가를 경주가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음.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네. 경주시는 이제 나름 설득 논리도 일부 추가했네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작년에 문화예술 창작소 이야기를 간담회 때 처음 꺼냈다가 뭐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처음 시의회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변경이 되고 심사 보류될 때까지 경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바는 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 작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 조성을 통해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또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7월 달까지 시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논리를 몇 가지 더 추가를 했는데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경주 지역 예술인 한 634명 가운데 211명 정도는 개인 작업 공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경주 예총 자료가 있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 창작소를 조성을 하면 만약 지금 최종적으로 경시 계획은 작업 공간이 8개입니다만 작업 공간이 10개로 가정해도 경쟁률이 21대 2로 매우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우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글쎄요. 이 211명이 전부 다 개인 작업 공간을 필요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지역 예술인들이 얼마만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는 추후에 드러나겠죠. 이 네. 조성을 해놓고 나면. 이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떤 거냐면 한 달 전하고 그러니까 7월 14일 날 경주시의회가 심사 보류했을 때하고 이번이 그 필요성이라든가 또 가결해 줄 만큼 경주시가 제시한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뭐 지역 예술인들이 200명 정도가 작업 공간이 없다 이런 약간의 그 필요성들이 추가가 됐습니다만 이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변화가 있었는가 이 점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은 한 달 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일 텐데 그 경주시의회는 이번에는 통과를 해줍니다. 뭐 나름 그 보류 결정의 원인이 해소됐을 거라고 시의원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 텐데, 근데 곰곰이 되짚어 보면 어떤 심사 보류를 하거나 또는 반대를 했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시의회가 다시 통과해주는 이런 그 가결 방식은 매우 익숙하게 그 되풀이되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평부 공무원들로부터 뭐 그 한 몇 달 사이에 설득을 당하거나 또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이고 또 들어는 의원들이 괜히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로 반대 안 해도 되는 걸 반대했다가 나중에 승인해주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별 내용의 차이도 없는 것들을 한 달 전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또 승인해주는 형태의 의사결정 형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 결국 이런 명분 약한 의사결정 형태가 되풀이되면서 시의회 스스로 그 표결 형태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다. 이런 비판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은 시의원들도 정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뭐 이런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내년까지 문화예술 창작소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게 연간 운영관리비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두고두고 경주시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지는 뭐 이제 창작소 조성 이후에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경주시 간포읍에 적산가옥을 사들여서 문화 갤러리를 조성하는 계획안이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청한 건데 2019년부터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간포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네. 그 세부 콘텐츠의 하나로 일제강점기 간포 업장이 살았던 주택을 사서 여기에 그 리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 미디어 문화 갤러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번에 시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건물하고 뭐 땅을 사는데 한 15억이 들고 리모델링 비용만 한 11억, 전체적으로 한 26억 정도 들 걸로 경주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한 13억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경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번 달 안으로 그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이 갤러리를 조성하는 기간은 한 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시에서는 미디어 갤러리 조성을 하면 이 일대 특색 있는 볼거리 또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